대기업 본사 사원 박형섭은 매일 12시가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 음식 맛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배식대 너머로 보이는 조리사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채원이라는 이름의 29살 여성이었죠. 그녀는 항상 깔끔한 조리복을 입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다를 떨 때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형섭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메뉴 정말 맛있었어요. 형섭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죠. 원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오늘은 조금 짜게 했나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형섭은 그런 원희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사원들처럼 야근하며 스트레스 받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형섭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원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신 첫 커피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형섭은 원희가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요리에 대한 철학도 있었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는 게 제일 기뻐요. 원희의 말에 형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여성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형섭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32살이라는 나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원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형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원희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형섭의 말에 원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걱정이 숨어 있다는 걸 형섭은 몰랐어요. 형섭은 주말에 원희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조용한 성격이라 별말이 없었지만 어머니 민정숙 여사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디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정숙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아, 그러시군요. 정숙은 더 이상 원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형섭에게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원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원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형섭아, 잠깐. 네, 어머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생각이니? 형섭은 당황했어요. 왜 그러세요? 원희 씨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사람들 보기가 얼마나 창피한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박형섭.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결혼은 당사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란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회사 동기 중에 시아라는 애 있잖니. 그 애가 얼마나 좋니?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집안도 괜찮고. 이시아는
형섭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확실히 능력도 있고 예쁘기도 했죠. 하지만 형섭에게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었어요. 시아는 그냥 동료예요. 저는 원희 씨가 좋습니다. 에이, 뭘 몰라서 그래. 시아도 너한테 마음 있는 거 몰라? 사실 형섭도 이시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거나 야근할 때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섭은 그런 호의를 단순한 동료애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원희가 돌아왔을 때 거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원희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원희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네, 그래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정숙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형섭은 미안해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세요. 원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원희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섭은 그런 원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섭이 데려온 그 애 어떻게 생각해? 글쎄, 괜찮아 보이던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애를 며느리로 맞을 순 없어요. 철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시아는 형섭의 연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필 구내식당 직원과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시아는 일부러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밖에서 먹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배식대 앞에 서서 이시아는 원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이시아의 눈에는 그저 식당 아줌마로만 보였죠. 뭘 그렇게 보세요? 원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이시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박 대리랑 아는 사이세요? 원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네, 그런데요. 아, 그래요? 재밌네요. 직장에서 신분제 타파라도 하려는 건가요? 이시아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원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담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죠. 이런 시선들을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니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목요일 점심시간 식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시아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배식대로 걸어갔어요. 저기요. 이시아가 원희를 불렀습니다. 네. 오늘 국이 너무 짜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원희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요? 지금 수백 명이 먹고 있는데? 이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시아가 갑자기 손을 들어 원희의 뺨을 때렸어요. 짝!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바라봤어요. 원희는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뭘 믿고 사는 거야? 구내식당 아줌마 주제에 정사원 꼬시는 것도 모자라서 음식까지 이렇게 해?
이시아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원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1시간 후 형섭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거였어요. 형섭아, 너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아까 식당에서 시아가 원희 씨한테. 얘기를 들은 형섭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원희는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다른 조리사에게 물어보니 원희가 뺨을 맞은 후 말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형섭은 원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원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시아한테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 원희는 함께 화를 내주지 않고 이를 잘 무마하려는 듯한 형섭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혹시 나한테 화났어? 원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섭 씨, 지금 나보다 당신 체면이 더 중요해요? 형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팀 분위기가 걱정되긴 했거든요. 이시아와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나서면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이요? 형섭은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원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시아가 뺨을 때리는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더 아픈 건 형섭의 반응이었죠. 자신보다 체면을 생각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같이 일하는 김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원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원희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형섭이 식당에 나타났을 때 원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섭은 평소처럼 말을 걸려 했지만 원희는 냉담하게 음식만 담아줬어요. 원희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별일 아니에요. 드세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해결할게. 원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이시아 씨하고 잘 이야기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저더러 참으라고 하실 건가요? 형섭은 답답했어요. 이시아는 같은 팀 동료였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해야 했거든요. 무작정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방법을 찾을게. 원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요? 그때 이시아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원희와 형섭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국이 어때요? 이시아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섭은 이시아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기서 갈등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원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형섭이 자신보다 직장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이에요. 퇴근 후 원희는 형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회사 앞 카페에서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섭은 원희의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원희야, 무슨 얘기하려고? 원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혼담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뭐라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형섭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어제 일 때문에? 어제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요? 이시아 씨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원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믿었던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당신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체면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네, 맞아요. 당신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하죠. 그럼 저는 뭐예요? 형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원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원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원희야, 안녕히 계세요. 원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섭은 그런 원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정숙은 아들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었어. 이제 시아랑 잘 지내렴. 하지만 형섭은 술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형섭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원희와 화해하고 싶어서 구내식당으로 먼저 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식당에는 원희가 없었어요. 원희 씨 어디 갔어요? 형섭이 김이모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네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원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섭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리사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원희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김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섭은 원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원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당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단결근이 사흘째네. 무슨 일이 있나? 목요일 아침 사내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최원희 씨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줄짜리 공지였어요. 그렇게 원희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형섭은 충격을 받았어요. 연락도 없이 퇴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인사팀에 가서 원희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섭은 원희가 살던 원룸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어요. 보증금도 제대로 받아가고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섭은 허탈했어요. 원희가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희 이야기가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새로운 조리사가 들어왔고 일상은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형섭만은 달랐어요. 이시아는 형섭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야근할 때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도 함께 먹자고 했죠. 형섭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이시아가 물었습니다. 미안, 좀 피곤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기분 전환 좀 해야지. 하지만 형섭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시아와 대화를 해도 재미가 없었고 자꾸 원희 생각만 났습니다. 민정숙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서봐, 시아가 너한테 관심 있다던데. 네, 괜찮은 애잖니. 한번 만나봐. 어머니, 저는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그 식당에는 이미 끝난 일이야. 형섭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긴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형섭은 우연히 원희가 자주 가던 서점을 지나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지만 당연히 원희는 없었습니다. 손님, 뭘 찾으시나요? 서점 직원이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형섭은 원희가 좋아하던 요리책 코너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때 원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2달이 지나자 회사 사람들은 원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소문과 이야기들이 생겨났고 원희의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하지만 형섭만은 가끔씩 구내식당 배식대를 바라보며 원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 조용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멍청한 선택을 했구나. 형섭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달 반이 지난 어느 금요일 아침 회사에 특별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윤태섭 회장이 직접 본사 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뭔 일이지?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 건 정말 큰일인가 봐. 혹시 인수합병 관련된 얘기 아닐까? 형섭도 궁금했어요. 평소에 회장이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부회장이나 전무들이 대신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가득 모였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정숙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어요. 오늘 무슨 발표인지 궁금하네.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중요한 일인 모양이야. 강단 위로 윤태섭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마이크 앞에 선 회장은 잠깐 객석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특별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후계자 수련 과정을 진행해 왔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후계자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제 손녀 채원이가 그룹 후계자 수련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채원이라는 이름에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원이?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그 사람 아냐? 형섭은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그 원희일까?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대 옆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외모였지만 형섭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채원이었어요.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그 조리사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정말 원희 씨잖아. 회장님 손녀였다고? 이럴 수가. 형섭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구내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 사람이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니요. 민정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구내식당 직원이라며
무시했던 그 여자가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 형섭이가 데려왔던 그 애 아니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철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이시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뺨을 때렸던 사람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원희는 지난 3년간 우리 그룹의 여러 부서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구내식당에서도 일했고요. 아, 그래서 수련 과정이었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구내식당에서의 일이 후계자 수련의 한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원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원이입니다. 형섭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웠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희는 단상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구내식당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강당 안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형섭은 원희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들을 만났어요.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났죠. 원희의 시선이 잠깐 형섭과 이시아 쪽을 향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직함이든 어떤 자리든 저는 사람을 먼저 보고 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형섭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민정숙은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형섭아. 네.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탄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손녀를 며느리로 맞을 뻔했는데 자신이 망쳐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형섭의 목소리는 쓰라렸어요. 어머니의 탄식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 분했습니다. 이시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를 피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녀가 회장 손녀의 뺨을 때렸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아 씨, 괜찮아요? 동료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시아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이시아는 우연히 형섭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형섭아, 나 정말 몰랐어. 알고 있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형섭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시아야, 우리 모두 눈이 멀어 있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지. 그래도 나는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형섭의 마음속에는 원희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을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형섭은 용기를 내어 원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 내선으로도 연결이 안 되었어요. 원희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섭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회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원희 얘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다. 회장님 손녀였다니. 그러게.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더라. 이시아는 어떻게 될까? 회장 손녀 뺨 때린 건데. 박 대리도 운이 없었네.
그런 여자 놓치고. 형섭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자책했어요. 정말로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내 공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채원이가 전략기획실 상무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형섭은 그 공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원희는 정말로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채원이가 아닌 그룹 후계자 채원이로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형섭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등을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동료였습니다. 형섭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쉽지? 그런 여자를 놓쳤으니까. 형섭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쉽다는 말로는 부족했거든요. 이건 아쉬움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석 달 후 채원이는 본사 15층 전략기획실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를 주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원희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실무진들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원희 상무님은 정말 다르시네. 우리 말을 잘 들어주셔.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러게. 구내식당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 회사 내부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였습니다. 원희의 경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깨달은 거였죠. 구내식당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조리사들을 더 존중하게 대했고 무례한 행동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원희가 남긴 변화였어요. 형섭은 여전히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원희가 서 있던 배식대를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원희와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원희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섭도 어색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런 만남이 몇 번 있었지만 둘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원희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였어요. 이시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원희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했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거였죠. 시아야, 너무 위축되지 마. 동료가 위로했어요. 어떻게 안 위축돼? 회장님 손녀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잖아. 그게 변명이 될까? 이시아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숙은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형섭아,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안 되겠니?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났다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니. 원희 씨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형섭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원희의 태도를 보면 다시 가능성은 없어 보였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원희는 이미 그룹 내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해외 출장도 다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상무님 정말 대단하시네.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현장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봐. 직원들 마음을 잘 아시잖아. 한편 형섭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승진도 했고 업무 성과도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형섭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원희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습니다. 추억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앞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원희였습니다. 깜짝 놀란 형섭에게 원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보였어요. 아, 네. 앉으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원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원희, 상무님은 어떠세요? 바빠요. 배울 게 많아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섭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원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의미 없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원희는 형섭을 잠깐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섭 씨, 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거든요. 원희 씨,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원희의 말에 형섭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옳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원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형섭 씨. 형섭은 그런 원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원희 씨. 원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어요.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자신을 믿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